조용한 장례식장에 갑자기 며느리는 광기에 찬 웃음으로 영정사진을 높이 들며 던질 듯 위협한다. 그 영정사진은 어머니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 며느리는 이제 곧 주인공은 당신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떤다. 며느리의 광기,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 이 드라마의 끝은 어디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3층 규모의 대형 장례식장. 그 2층 중앙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입구 정면에는 고인 김병호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 그 주변으로는 조화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정말 어쩌면 좋아. 김순자의 친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70대 김순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상주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3일간의 울음으로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언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저께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날씨 좋네 하면서 웃었는데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분향을 하고 김순자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렸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김순자는 그때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은 며느리 박미영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30대 후반의 박미영은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을 계속 터치하면서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죠. 미영아, 조문객분이 인사하시는데. 김순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박미영은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아, 네. 박미영의 대답은 무성의했어요. 눈은 여전히 휴대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죠. 고인의 직장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병호 형님이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가셨어요. 고맙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직장분들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김순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박미영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어요. 띠링 하는 소리가 조용한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박미영을 쳐다봤죠. 박미영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음을 지었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표정이었죠. 김순자의 남동생 김철수가 아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며느리 좀 봐.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저게 뭐 하는 거야? 쉿, 목소리 낮춰. 나중에 얘기해. 김철수의 아내가 제지했지만 그의 표정도 못마땅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더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왔습니다. 고인의 동네 이웃들, 친척들이 차례로 들어왔죠. 순자 씨, 너무 상심 말고 건강 챙기세요. 아이고, 부인 많이 힘드시겠어요. 기운 내세요. 모든 사람들이 김순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박미영 자신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미영아, 저분들이 인사하시는데 일어나야지. 김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박미영은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인사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는 수준이었죠. 조문객 중 한 명이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병호 씨가 평소에 부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른다면서요. 김순자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저를 아껴줬어요. 가난해도 불평 한 번 안 하고. 그런데 바로 그때 박미영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죠.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장례식장이에요. 네, 괜찮아요. 잠깐 나올게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전혀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밝은 톤이었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면서도 웃는 소리가 들렸죠. 저 며느리가 대체 뭐 하는 거야? 친척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인데 저렇게 해도 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 김순자는 이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슬픈데 며느리까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15분 뒤 박미영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은 더욱 밝아져 있었어요. 마치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죠. 미영아, 무슨 급한 일이라도?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친구한테서 연락 왔어요. 박미영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자리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것 같았죠. 가끔씩 화면을 확대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면서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조명이 어둑해지고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죠. 하지만 박미영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휴대폰에만 집중했습니다. 김순자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가 왜 이러는 걸까요? 당신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박미영이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듣지 못했죠. 오직 박미영만이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만이 남아 있었어요. 김순자는 여전히 상주석에 앉아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눈물은 말랐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죠. 어머니, 좀 주무세요. 내일도 긴 하루가 될 텐데요. 박미영이 김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배려만이 느껴졌어요. 잠이 와야 자지.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니? 김순자의 목소리는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박미영은 김순자 옆에 앉으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친척들은 대부분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고 빈소에는 둘만 남아 있었어요. 박미영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죠. 어머니. 박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김순자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집이랑 재산 정리를 해야죠. 박미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지만 그 속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김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아버지 장례도 치르기 전에. 어머니,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하지만 현실이잖아요. 박미영은 김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랑 예금들. 이제 정리해야죠. 박미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낮에는 무관심해 보였던 그 눈에 이제는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탐욕이었습니다. 미영아, 지금이 그런 얘기할 때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부부가 그동안 아버님 병원비며 생활비며 얼마나 많이 도와드렸는데요. 이제는 저희가 보상받을 때 아닌가요? 박미영의 말에 김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아들 부부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다니. 그래도 미영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사흘밖에 안 됐는데.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박미영이 김순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집도 재산도 다 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도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고요.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것도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미영아, 너는 그동안 우리를 뭘로 본 거니? 김순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미영은 오히려 침착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혼자 큰 집에서 사시기도 힘드실 테고요. 그럼 내가 어디로 가라는 거니? 어머니를 위한 좋은 실버타운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박미영의 말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갔습니다. 김순자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라는 소리였죠. 미영아, 너 정말로 그런 생각이니?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박미영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 그 큰 집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어서. 아이? 김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넓은 집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이해해 주시겠죠? 박미영의 미소는 냉정했습니다. 그때 휴게실에서 김철수가 나왔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던 참이었는데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렸던 것이었죠. 뭘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하고 있어? 김철수가 다가왔습니다. 박미영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삼촌. 그냥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일들? 김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 애가 지금. 어머니, 괜찮아요. 삼촌한테도 말씀드려야죠. 박미영이 김순자의 말을 끊었습니다. 삼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상속 문제를 정리해야 하잖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1순위 상속권자니까.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미영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삼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잖아요. 박미영은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이 지원했는데요. 그게 지금 할 소리야? 형님 장례도 못 치렀는데. 박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삼촌, 감정에만 휘둘리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김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영아, 너는 정말.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박미영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인정하셔야 해요. 이 모든 게 이제 제 것이라는 걸요. 박미영의 마지막 말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은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김순자와 김철수는 그 순간 박미영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었죠. 장례식장의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는 것처럼요. 박미영은 다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계획대로 진행 중.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김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직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은 발인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김순자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어젯밤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누나, 얼굴이 왜 그래? 밤새 잠도 못 잤어?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어젯밤에 미영이가 한 말 들었지? 김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 그 애가 완전히 돌았어. 형님 장례식에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그때 박미영이 남편 김태준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김태준은 30대 후반의 남자로 평소에는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김태준이 김순자에게 인사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까지와는 다른 차가움이 느껴졌어요. 박미영은 김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젯밤에 우리 얘기 태준이한테 다 말했어요. 태준이도 제 생각에 동의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김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까지?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아버지 병원비랑 생활비 지원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계산해 보세요. 박미영이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대출받아서 도와드린 거예요. 지금도 이자 갚고 있어요. 주변에 있던 친척들이 하나둘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끼어들었어요. 야, 태준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부모님 도와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삼촌, 당연하다고요? 김태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삼촌은 그동안 뭘 하셨어요? 저희만 희생하고 삼촌은 구경만 하셨잖아요. 김철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박미영이 일어서서 김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삼촌, 사실을 말하는 건데 왜 화를 내세요? 삼촌은 그동안 한 달에 10만 원도 제대로 안 드렸잖아요. 야, 너 지금 사실이잖아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인정하세요. 가난한 집 출신이 뭘 더 바라세요? 그동안 저희 덕분에 편하게 사셨잖아요.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영아,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어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김태준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없었으면 아버지 병원비도 못 댔을 거잖아요. 이제는 물러나셔야죠.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부부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저럴 수가 있나? 하지만 박미영과 김태준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미영이 김순자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어머니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고 싶지 않아요. 발목을 잡는다고?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언제까지 어머니 뒷바라지해야 해요? 김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독립하셔야죠. 김철수가 분노하며 일어났습니다. 야, 너희들 정말 미쳤구나. 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삼촌, 진실이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박미영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삼촌이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저희는 이제 싫어요.
주변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 정말 못됐네.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하다니.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하지만 이런 반응이 박미영에게는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었어요.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다들 저희를 나쁘게 보세요? 박미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들여보세요. 김태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입으로만 효도 타령하지 말고 직접 해보세요. 김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어요. 저는 보답할 의무 없어요. 김태준의 말은 냉혹했습니다. 김철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야, 이 못된 놈들아. 삼촌, 폭력 쓸 거예요? 박미영이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장례식장이에요. 경찰 부를까요?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미영아.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 하지만 박미영은 오히려 이런 반응들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그는 김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더 이상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집도 재산도 저희 것이니까 어머니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김태준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좋은 양로원 알아봐 드릴게요. 거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김순자는 그 순간 모든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은 것도 모자라 이제 아들과 며느리에게까지 버림받는 기분이었어요. 친척들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순자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박미영과 김태준을 향한 것이었죠. 저런 못된 부부는 처음 봐.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하다니. 박미영은 이런 반응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고인을 마지막으로 배웅한 후의 허탈감과 함께 아침에 벌어진 박미영과 김태준의 충격적인 행동이 모든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김순자는 빈소앞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3일간의 장례 절차와 아들 부부의 배신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죠. 누나, 괜찮아? 김철수가 김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뭘 잘못했을까? 태준이를 그렇게 키웠는데. 김순자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50대 남성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고 김병호 씨 가족분들 계시나요? 남성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온 변호사 이정훈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언장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특히 박미영과 김태준의 표정이 달라졌죠. 유언장요? 김순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썼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 12월에 작성하셨고 저희 법무법인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공증까지 받으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고요? 저희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는데. 유언장은 보통 비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개봉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어요. 박미영은 손을 떨고 있었고 김태준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고 김병호 씨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미영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김순자를 쳐다봤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인 자신이 1순위 상속권자라고 확신했거든요. 나 김병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김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뜻을 듣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모두 귀를 기울였죠. 첫째, 나의 모든 재산은 평생 고생만 한 아내 김순자에게 상속한다. 순간 박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둘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와 예금 통장 모든 것은 김순자의 소유로 한다. 잠깐만요. 김태준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법적으로는 배우자가 1순위 상속권자인데. 셋째, 며느리 박미영에게는 그동안 우리 부부에게 보인 무관심과 냉대에 대한 대가로 단 1원도 상속하지 않는다. 박미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 제가 배우자잖아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배우자는 김순자 씨입니다. 박미영 씨는 며느리이시고요. 아, 그럼. 박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는 계속 낭독했습니다. 넷째, 아들 김태준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최소한의 유류분만 인정한다. 김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다섯째, 나의 동생 김철수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금 중 일부를 남긴다. 김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형님이. 마지막으로 이 유언장의 효력은 내 사후 즉시 발생하며 이를 어기려 하는 자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변호사에게 당부한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다 읽고 나자 장례식장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박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김순자는 남편의 마지막 배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것까지. 박미영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닌 분노와 절망이 섞인 것이었어요. 하하, 정말 기가 막히네요. 박미영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돈은 다 어머니가 가져가라고요? 김태준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셨어요? 저희가 그동안 그동안 뭘 하셨나요?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을 병원에 모시고 다닌 것도 형수고, 밤새 간병한 것도 형수야. 너희들은 돈만 댔지 정성은 하나도 안 들였잖아. 박미영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정성이라고요? 돈이 정성 아닌가요?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구나. 김순자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걸 다 보고 있었어.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상속 절차는 일주일 후에 진행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박미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가 다 가져가세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해요. 그 말에 김순자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박미영의 눈빛에 무서운 것이 있었거든요. 김태준이 박미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그만해. 이미 끝났어. 끝났다고? 박미영이 김태준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어머니, 각오하세요. 박미영의 마지막 말은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변호사가 떠나고 난 후 박미영은 김순자를 째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 천만에. 김순자는 그 순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난 후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미영과 김태준은 한쪽 구석에서 무언가를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김순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보호해주려 했다는 사실이 고마우면서도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누나, 이제 좀 안심이 되네. 김철수가 김순자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마지막까지 누나 생각을 해주셨어. 그래도 불안해, 철수야. 미영이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어.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로 한 사람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실례합니다. 김병호 씨 장례식이 여기 맞나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김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저는 이웃집에 사는 최영숙이라고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최영숙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김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최 선생님. 멀리서 와주셨네요. 최영숙은 김순자에게 다가오더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는 박미영과 김태준이 있는 곳을 확인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 씨,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와 김철수는 최영숙의 심각한 표정에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는 안 돼요. 저쪽으로 가요. 최영숙이 휴게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세 사람이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최영숙은 문을 닫고 난 후 김순자의 손을 꽉 잡았어요. 순자 씨,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네, 말씀하세요. 최영숙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며느리분. 박미영 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호 씨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김순자와 김철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한 행동이요? 작년 겨울부터였어요. 박미영 씨가 자주 약국에 다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요. 최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국에요? 김철수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약국에 가는 것과는 달랐어요. 혈압약이나 심장약 같은 걸 여러 곳에서 조금씩 사더라고요. 이상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김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최영숙이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호 씨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박미영 씨가 누군가와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계획대로 진행하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쉿, 목소리 낮춰요. 최영숙이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병호 씨가 쓰러지신 그날 밤에도 박미영 씨가 이상했어요. 구급차가 오기 전에 뭔가를 치우는 것 같더라고요. 김순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도 확신은 없어요. 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많았어요.
최영숙이 김순자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특히 병호 씨가 평소에 심장이 안 좋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실 분은 아니었거든요. 김철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혹시 미영이가? 저는 그냥 의심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확신이 서더라고요. 최영숙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상일 리가 있겠어요? 김순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해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런데 최 선생님 증거가 있나요? 김철수가 물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최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박미영 씨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걸 또 들었어요. 1단계는 성공했다. 이제 2단계를 진행하자라고 하더라고요. 2단계요? 김순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급하게 여기 온 거예요. 혹시 순자 씨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서요. 그때 휴게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박미영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달랐습니다. 최영숙이 박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박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이 한 행동들 말이에요. 최영숙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최영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 약국 돌아다니면서 약 사던 것, 누군가와 이상한 통화하던 것, 모든 게 다 수상해요. 뭐라고요? 박미영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가 최영숙 편에 섰습니다. 미영아, 최 선생님 말이 사실이야? 무슨 근거로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미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영숙이 더욱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영 씨, 당신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계획대로 진행하자라고 누군가한테 말했죠? 박미영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어젯밤에는 1단계 성공, 2단계 진행이라고 했고요. 순간 박미영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봐 당황한 것이었어요. 최영숙이 김순자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쳤어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까지 해치려고 하고 있어요. 휴게실 밖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최영숙의 외침을 들었거든요. 박미영은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최영숙의 확신에 찬 목소리와 박미영의 당황한 모습이 대조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최영숙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김순자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유언장에 대한 과도한 반응까지. 최영숙의 폭로 이후 장례식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휴게실 주변으로 모여들었고 박미영을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박미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표정에는 동요가 역력했습니다. 다들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박미영이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오해하시는 거예요. 김태준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미영아,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왜 이래? 당신 아내가 시아버지를 해쳤다는 의혹이 있어요. 김철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태준아, 너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영숙이 김태준을 노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김태준이 손을 저으며 부인했습니다. 박미영이 최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최 선생님, 증거도 없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증거요? 최영숙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여러 약국 돌아다니면서 약 산 것, 수상한 전화 통화한 것, 이런 게 다 증거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해쳤다니. 요즘에는 그런 일도 있나 보네. 박미영은 점점 궁지에 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하, 정말 재미있네요. 박미영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김순자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태준이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박미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긴장했어요. 혹시 무기라도 꺼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박미영이 꺼낸 것은 하얀 봉투였습니다. A사 크기 정도의 큰 봉투였어요. 어머니, 이거 드릴게요. 박미영이 봉투를 김순자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것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었어요. 검은 테두리가 쳐진 영정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영정사진의 주인공은 김병호가 아니었습니다. 김순자였습니다. 어머니 이름과 사진이 붙은 영정사진이에요. 박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나왔죠? 사진관에서 며칠 전에 만들어뒀어요. 김순자는 자신의 영정사진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이제 곧 주인공은 당신 차례예요. 박미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미영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김철수가 제일 먼저 반응했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친년이라고요? 박미영이 김철수를 노려봤습니다. 저는 정말 정상이에요. 계획적으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시아버지를 해친 거예요?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혈압약에 다른 약물을 섞어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어요.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순간 장례식장이 비명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아, 세상에, 정말 살인자였어. 경찰 불러요. 김순자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는 정말. 어머니, 놀라셨어요? 박미영이 영정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차례라고 했잖아요. 유언장 때문에 계획이 조금 꼬였지만 결국 같은 결과예요. 김태준이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미영아, 정신 차려.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닥쳐요. 박미영이 김태준을 밀쳤습니다. 당신도 이용당한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혼자 계획한 거라고요. 박미영이 영정사진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김순자를 향해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어머니, 아버님한테 가세요. 박미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어 박미영을 막았습니다. 김철수와 다른 남자 친척들이 박미영의 팔을 붙잡았어요. 나요. 놓으라고요. 박미영이 발광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정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미영아, 정신 차려. 김태준이 아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박미영은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다 늦었어요. 어머니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제가 벌써 준비해뒀거든요. 뭘 준비했다고?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드시는 약에. 하하. 박미영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내 약에 뭘 했다고? 매일 드시는 혈압약 말이에요. 이미 바꿔치기 해뒀어요. 며칠 더 드시면. 박미영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최영숙이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 불러야 해요. 그래, 경찰 불러.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습니다. 박미영은 여러 사람들에게 붙잡힌 채로도 계속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다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김순자는 그 순간 지난 며칠간 자신이 먹은 약들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가져다 준 약들이었어요. 몸이 더욱 떨렸습니다. 누군가 119 불러요. 김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모셔야 해요.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박미영은 광적으로 웃고 있었어요. 김태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김순자는 공포에 떨며 서 있었죠. 박미영의 광기는 이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더욱 큰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하하, 이제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돼가고 있어. 박미영의 웃음소리가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미영의 충격적인 고백과 김순자의 영정사진이 등장한 후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이 박미영을 붙잡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광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요. 놓으라고요. 박미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어차피 이미 늦었어요. 김순자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복용하던 혈압약이 이미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공포감이 밀려왔어요. 미영아, 정말 내 약에 뭘 한 거니?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미영이 김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궁금해요? 지난주부터 어머니가 드신 혈압약에 디곡신을 조금씩 섞어뒀어요. 누적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든요. 뭐라고? 김철수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님처럼 갑자기 쓰러지게 될 거예요. 며칠 안에요. 박미영의 말에 김순자는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김태준이 급히 김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김순자는 무릎을 꿇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너, 내 아들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날까지 죽이려 했구나. 그래요. 맞아요. 박미영이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님처럼 고통스럽게 죽을 거예요. 김철수가 주먹을 쥐고 박미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철수야, 진정해.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저런 미친년을 어떻게 참아. 김철수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김순자가 바닥에서 일어나 박미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분노도 함께 타오르고 있었어요. 미영아. 김순자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했어. 태준이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 박미영은 김순자의 말에 잠시 웃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점점 가족이 되어간다고 생각했어. 명절 때마다 음식 해주고 아플 때 약 사다 주고. 김순자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 건 다 가식이었어요. 박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집 재산만 노렸어요. 김순자가 더욱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럼 태준이는? 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박미영이 김태준을 흘끗 쳐다봤습니다. 태준이요? 그냥 이용한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김태준은 그 말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미영아, 정말 그런 거였어? 우리가 사랑했던 건 다 거짓이었어? 사랑? 박미영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 돈만 사랑해요. 김태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김순자는 박미영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어. 정말 남편을 죽인 거니? 네, 죽였어요. 박미영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혈압약에 독을 섞어서 심장마비로 죽였어요. 완전 범죄였는데 그 이웃 할머니가 망쳤네요. 최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악마네요. 박미영이 최영숙을 노려봤습니다. 할머니, 괜히 끼어들었다가 당신도 위험할 수 있어요. 뭐라고? 최영숙이 놀랐습니다. 그 순간 박미영이 갑자기 힘을 써서 사람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영정사진 액자에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어요. 다 비켜요. 박미영이 유리 조각을 들고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위험해 보였거든요. 박미영이 김순자를 향해 유리 조각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안 돼. 김태준이 소리치며 박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는 동안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철수와 다른 남자들이 즉시 박미영을 다시 붙잡았어요. 나요. 놓으라고요. 박미영이 발광했습니다. 어머니는 어차피 죽을 거예요. 제가 벌써 다 준비해뒀거든요. 김순자가 박미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영아, 제발 해독제라도 있으면. 해독제? 박미영이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는 며칠 안에 죽을 거예요. 그때 갑자기 김순자가 일어나서 박미영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짝!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너 같은 악마가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김순자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박미영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웃었습니다. 때려도 소용없어요. 어머니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과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어요. 경찰 왔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박미영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지만 곧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끝났다고요. 경찰관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철수가 급히 설명했습니다. 이 여자가 시아버지를 독살했고 시어머니도 독살하려고 했어요. 뭐라고요? 경찰관이 놀랐습니다. 박미영이 경찰관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살인자예요. 시아버지를 죽였고 시어머니도 죽이려고 했어요. 경찰관들이 박미영을 수갑으로 채웠습니다. 박미영 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미영은 수갑을 찬 채로도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하하, 어차피 어머니는 죽을 거예요. 제가 이겼어요. 구급대원들이 김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독성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김순자는 구급대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어요. 박미영이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버님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김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잃고 이제 자신마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믿었던 며느리의 소행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박미영이 경찰에 끌려간 후 장례식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김순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김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해요. 김철수가 김순자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순자가 갑자기 구급대원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독성 검사 받으셔야 해요. 구급대원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들 잠깐만 들어보세요. 김철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병원에 가야지. 김순자가 상복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주목했어요. 이거 진짜 유언장이에요. 김순자가 또 다른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오후에 변호사가 읽어준 건 가짜였어요. 김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나, 지금 무슨 소리야? 김순자가 봉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쓴 유언장은 여기 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태준아, 너와 미영이가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버지가 다 보고 계셨어. 김순자가 김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진짜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진짜로 쓴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태준이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어. 뭐? 김태준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미영이와 이혼하고 어머니를 평생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말이야. 김순자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최영숙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에 읽은 유언장은 뭐였어요? 김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미영이를 시험해 보려고 만든 가짜였어요. 순간 장례식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순자의 말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김철수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김순자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영이가 수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영이를 시험해 보기로 했죠. 시험이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정말 재산만 노리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김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형님도 미영이를 의심하고 계셨다는 거야? 네, 특히 작년부터 미영이 행동이 이상했어요. 약국을 자주 다니고 수상한 전화를 하고.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숙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것들이 다 맞았던 거네요. 최 선생님이 오늘 해주신 말씀들. 남편도 비슷한 걸 의심하고 계셨어요. 김순자가 최영숙을 고마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김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미영이가 독을 탔다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김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건 정말 몰랐어요. 다만 미영이가 재산을 노린다는 것만 의심하셨죠. 그래서 가짜 유언장을 만드신 거구나. 김철수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만약 미영이가 진심으로 가족을 생각한다면 유언장 내용에 상관없이
어머니를 모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영이는 유원장 얘기를 듣자마자 본색을 드러냈구나. 김철수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미영이가 보인 행동들.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태준이 무릎을 꿇고 김순자 앞에 엎드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를 제대로 못 봤어요. 태준아. 김순자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그럼 독은 안 드신 거예요? 김순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영이가 바꿔치기했다는 혈압약. 사실 며칠 전부터 안 먹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남편이 미영이를 의심한다고 하시길래 혹시 몰라서 미영이가 가져다 주는 약은 먹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설명했습니다. 김철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누나는 괜찮다는 거네. 네, 다행히 독은 안 먹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김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형님을 구하지 못한 게 한이에요. 김철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진짜 유언장대로 제가 상속받는 건가요? 김순자가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아, 너는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미영이와 이혼하고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싶어요. 김태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이니? 김순자가 물었습니다. 네, 미영이가 아버지를 해친 걸 알고 나니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혼자 두고 갔던 것도 정말 후회돼요. 김순자가 김태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라도 정신 차려줘서 고마워. 최영숙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순자 씨도 무사하고 태준 씨도 정신 차리고. 김철수가 진짜 유언장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누나,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 변호사님께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괜찮을 거예요. 김순자가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이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이. 태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미영이가 너까지 속인 거잖아. 김철수가 위로했습니다. 김순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고인을 그리워하며 잠시 묵념했습니다. 비록 끔찍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결국 악은 응징받고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어요. 김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효도하겠어요. 아버지한테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김순자는 그제서야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적어도 아들을 되찾았고 진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박미영은 결국 자신의 욕심과 악행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김순자와 김태준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강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물과 분노, 그리고 반전의 순간. 다음 이야기에서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큰 힘이 됩니다.